수천 년의 시간 속에 잠들어 있던 전설 속 도시, 바로 그 트로이를 홀로 찾아내 역사를 뒤바꾼 한 남자의 이야기는 마치 한 편의 드라마 같지 않습니까? 호메로스의 서사시 속에서만 존재했던 그 신비로운 땅을 현실로 끌어낸 용기 있는 탐험가, 그의 이름은 바로 슐리만입니다. 고대 문명의 문을 다시 열어젖힌 그의 위대한 업적은 전 세계인의 가슴에 깊은 경외감을 심어주었고, 그의 이름은 곧 트로이와 떼려야 뗄 수 없는 동의어가 되었죠. 하지만 만약 우리가 지금껏 믿어왔던 이 눈부신 발견의 이면에 조금은 불편하고 어쩌면 논란 가득한 또 다른 진실이 숨겨져 있다면 어떨까요? 마치 잘 포장된 선물 상자 뒤에 감춰진 비밀처럼 말이죠. 그가 트로이를 발견했다고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귀중한 유적을 파괴했을지도 모른다는 의혹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또한 그가 찾아낸 프리아모스의 보물이라고 불리는 황금 유물들이 과연 트로이 전쟁 시대의 것이 맞는지에 대한 미스터리도 여전히 우리를 궁금하게 만들죠. 이제 영웅 슐리만의 빛나는 업적 뒤에 가려진 그 숨겨진 이야기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겠습니까? 호메로스의 장엄한 서사시 딜리아스를 마치 자신의 삶의 지도처럼 맹신하며 트로이를 찾아 나선 슐리만의 열정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그 책 속의 이야기가 실제 역사라고 굳게 믿었으며 평생을 바쳐 그 환상적인 도시의 흔적을 찾아 헤매었죠. 마침내 그가 에게해 연안의 한 언덕에서 트로이의 유적을 발굴해냈을 때 전 세계는 충격과 흥분에 휩싸였습니다. 신화가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으니까요. 대중은 그를 현대 고고학의 영웅으로 추앙했고 그의 이름은 순식간에 전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뜨거운 찬사 속에서도 학계 내부에서는 미묘한 의구심의 씨앗이 움트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발굴 방식과 과정에서 드러나는 윤리적 문제들이 조용히 논의되기 시작한 것이죠. 슐리만은 고고학적 지식이나 경험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오직 보물을 찾겠다는 강렬한 열정 하나로 발굴을 진행했습니다. 그의 삼날이 땅을 가를 때마다 섬세하게 쌓여있던 수천 년의 역사가 무자비하게 파헤쳐졌고 귀중한 유물들은 먼지처럼 사라져 버리기도 했습니다. 당시의 초보적인 고고학 기준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의 발굴은 너무나도 파괴적이었으며 체계적이지 못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웠습니다. 마치 보물찾기에 혈안이 된 아이가 장난감 칼로 모래성을 부수는 것과 같았죠. 슐리만은 여러 시대의 문화층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트로이 유적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찾고자 하는 호메로스의 트로이가 있는 층위를 발견하기 위해 그 위에 쌓여있던 수많은 귀중한 역사적 증거들을 거침없이 파괴해버렸습니다. 마치 목적지에만 도달하기 위해 앞을 가로막는 모든 것을 부숴버리는 불도저 같았다고 할까요? 그의 거침없는 발굴 방식은 후대 고고학자들에게 고고학적 폭거라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는 유적의 층위를 섬세하게 기록하고 보존하는 대신 거대한 구덩이를 무작정 파내려갔습니다. 마치 땅속에 숨겨진 보물을 찾기 위해 건물을 통째로 부숴버리는 것과 다름없었죠. 이로 인해 영원히 소실된 수많은 역사적 증거들은 우리가 트로이의 진짜 모습을 온전히 이해하는 데 큰 장애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의 일기장에는 보물에 대한 강박적인 기록들이 가득했다고 하니 그의 발굴 목표가 학술적 연구보다는 개인적인 명예와 보물에 더 치우쳐 있었음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파괴적인 열정은 결국 프리아모스의 보물이라는 놀라운 발견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슐리만은 1873년 발굴 현장에서 엄청난 양의 황금 유물들을 발견했다고 주장하며 이를 트로이의 마지막 왕 프리아모스의 것이라고 선언했죠. 하지만 이 보물의 발견 과정 역시 미스터리와 논란으로 가득했습니다. 슐리만은 이 보물을 발굴 당시 주변에 있던 노동자들을 모두 돌려보내고 자신의 아내 소피아와 단둘이 비밀스럽게 발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마치 영화 속 한 장면처럼 말이죠. 프리아모스의 보물은 과연 트로이 전쟁 시대의 유물이었을까요? 슐리만은 이 보물이 호메로스의 서사시에 등장하는 전설 속 왕의 것이라고 굳게 믿었지만 후대 고고학자들의 정밀한 분석 결과는 그의 주장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발견된 유물들은 트로이 전쟁이 일어났던 시기보다 훨씬 오래된 약 1000년 전의 것으로 추정되었거든요. 이는 마치 현대인이 조선시대왕의 유물이라며 구석기 시대의 유물을 내미는 것과 다름없는 이야기였죠.
슐리만은 평생을 바쳐 호메로스의 트로이를 찾아 헤맸습니다. 그의 눈에는 오직 하나의 트로이, 즉 트로이 전쟁이 벌어졌던 바로 그 트로이만이 존재했습니다. 그는 그 층위를 찾아내기 위해 다른 모든 층위들을 거침없이 파괴했습니다. 마치 단 하나의 보물만을 찾기 위해 주변의 모든 값진 유물들을 부수어버리는 어리석은 행동과 같았죠. 슐리만은 이 다채롭고 풍부한 역사의 층위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찾던 트로이만을 맹목적으로 추구하며 그 외의 모든 흔적들을 방해물로 여겼던 것이죠. 마치 숲 전체를 보지 못하고 오직 특정 나무 한 그루만을 찾아 헤매는 여행자처럼 말입니다. 그가 남긴 거대한 구덩이 속에서 수많은 시대의 중요한 유물과 정보들이 영원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의 사후, 후대 고고학자들은 슐리만이 남긴 파괴의 흔적 위에서 더욱 섬세하고 과학적인 발굴을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슐리만이 미쳐보지 못했거나 놓쳤던 수많은 층위들을 조심스럽게 탐사하며 트로이의 복잡하고 다층적인 역사를 하나하나 퍼즐처럼 맞춰나갔죠. 붓과 작은 삽으로 흙을 걷어내며 각 시대의 유물들을 정교하게 기록하고 보존했습니다. 이들의 끈질긴 노력 덕분에 우리는 비로소 트로이가 단순히 호메로스 서사시 속 한 장면이 아니라 수천 년간 번성했던 여러 문명의 보고이자 인류 역사에 살아있는 증거임을 깨닫게 되었죠. 슐리만이 발견한 트로이는 시작에 불과했던 거죠. 진정한 트로이는 그 이후의 꾸준한 연구와 발굴을 통해 비로소 그 거대한 위용을 드러내게 됩니다. 하지만 슐리만이 처음 세상에 내보인 트로이의 모습이 과연 모든 진실을 담고 있었을까요? 특히 그가 프리아모스의 보물디라 주장하며 세상에 공개했던 황금 유물들은 그 자체로 고고학계의 뜨거운 논란의 불씨를 지폈습니다. 슐리만은 1873년 5월 트로이 유적에서 어마어마한 양의 금과 은으로 된 장신구, 무기, 그릇들을 발견했다고 발표했죠. 그는 이 보물들이 호메로스 서사시에 등장하는 트로이의 마지막 왕, 프리아모스의 것이라고 단언했습니다. 마치 신화 속 이야기가 현실로 눈앞에 펼쳐진 듯한 극적인 순간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발견의 과정은 베일에 쌓여 있었습니다. 슐리만은 터키 정부의 감시를 피해 자신의 아내 소피아와 단둘이 보물을 몰래 발굴했다고 주장했죠. 그는 마치 그림자 속에서 은밀하게 보물을 캐내는 듯한 모습으로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했습니다. 이 보물이 세상에 알려진 후 슐리만은 자신의 아내 소피아에게 이 황금 장신구들을 착용하게 하고 사진을 찍어 대대적으로 홍보했습니다. 아름다운 여인이 고대 왕국의 보물을 몸에 두른 모습은 전 세계인의 시선을 사로잡기에 충분했죠. 이 사진 한 장은 트로이의 발견을 상징하는 아이코닉한 이미지가 되었고 슐리만 자신을 영웅으로 각인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보물은 정말 프리아모스 왕의 것이었을까요? 고고학자들의 정밀한 분석 결과 이 황금 유물들은 트로이 전쟁이 일어났다고 추정되는 시기보다 훨씬 오래된 약 1000년 전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다시 말해 슐리만이 찾아낸 보물은 프리아모스 왕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던 것이죠. 게다가 슐리만은 이 귀중한 보물들을 터키 정부의 허락 없이 몰래 국외로 반출해버렸습니다. 마치 보물이 가득 담긴 상자가 밤중에 배에 실려 비밀리에 어딘가로 사라지는 듯한 영화 같은 밀반출이 이루어진 것이죠. 이후 프리아모스의 보물은 독일 베를린을 거쳐 제2차 세계대전 중에는 소련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현재는 러시아 모스크바의 푸시킨 미술관에 소장되어 있지만 여전히 터키와 독일, 러시아 세 나라 사이에서 소유권 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박물관 유리 진열장 속에서 빛나는 보물 뒤로 여러 국가의 국기가 갈등하는 이미지는 이 보물이 단순한 유물을 넘어선 복잡한 국제 문제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슐리만의 열정적인 발굴이 인류에게 위대한 유산을 안겨주었지만 동시에 윤리적 논란과 국제적 갈등의 씨앗을 뿌린 셈이죠. 슐리만의 가장 큰 한계는 그가 오직 호메로스의 서사시 속 트로이 전쟁의 현장만을 찾으려 했다는 점입니다. 그는 트로이를 하나의 단일한 시대로만 인식하고 그 외에 다른 시대의 흔적들은 과감하게 무시하거나 심지어 파괴하기까지 했습니다. 마치 거대한 케이크에서 자신이 원하는 한 조각만을 찾아내기 위해 나머지 부분을 마구잡이로 부수는 격이었죠. 그는 트로이 유적을 가로지르는 깊은 도랑을 파서
수천 년간 겹겹이 쌓여있던 지층들을 무자비하게 훼손했습니다. 이로 인해 트로이 유적의 중요한 역사적 맥락과 정보들이 영원히 사라져버리는 안타까운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하지만 슐리만 이후의 고고학자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슐리만이 남긴 파괴의 흔적 위에서 마치 정교한 수술을 하듯이 조심스럽게 트로이의 진짜 얼굴을 찾아 나섰습니다. 붓과 섬세한 도구를 이용해 흙먼지 속에서 작은 조각 하나까지 놓치지 않고 기록하고 분석했죠. 이들의 끈기 있는 노력 덕분에 우리는 비로소 트로이가 단 하나의 시대가 아니라 약 3,500년에 걸쳐 9개의 도시 문명이 겹겹이 쌓여 이루어진 거대한 고고학적 보고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치 시간의 층이 쌓인 양파처럼 트로이 유적은 각기 다른 시대를 살아간 사람들의 이야기와 문화가 응축된 곳이었던 거죠. 슐리만이 찾으려 했던 트로이 전쟁의 트로이는 이 9개 층 중 단 한 층에 불과했습니다. 후대 고고학자들은 이 복잡한 지층들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각 시대별 건축물과 유물들을 분류하고 트로이의 다채로운 역사를 재구성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트로이 유적의 전체 전경을 항공사진으로 보면 마치 여러 시대의 건축물들이 퍼즐처럼 맞춰진 거대한 도시의 흔적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슐리만이 놓쳤던, 아니 어쩌면 의도적으로 외면했던 트로이의 진정한 위용이자 인류 역사의 놀라운 한 단면인 거죠. 이처럼 트로이는 한 개인의 열정과 탐욕만으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수천 년의 시간을 품은 거대한 유산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슐리만은 호메로스의 서사시 속 트로이를 실제 역사 속에서 찾아내겠다는 단일한 목표에 몰두했죠. 하지만 그가 파헤치려 했던 땅 아래에는 단 하나의 트로이가 아니라 마치 거대한 시간의 도서관처럼 수많은 시대의 이야기가 겹겹이 쌓여 숨쉬고 있었습니다. 이 겹겹의 시간층이야말로 트로이의 진정한 가치이자 역사적 깊이를 보여주는 증거였죠. 슐리만 이후의 고고학자들은 바로 이 지층들, 즉 트로이의 진짜 얼굴을 섬세한 붓질과 정교한 분석으로 하나하나 벗겨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보물을 찾아 나선 것이 아니라 과거를 이해하려는 지적인 탐구심으로 무장했죠. 이들의 끈질긴 연구 덕분에 우리는 비로소 트로이가 기원전 3000년경부터 시작되어 약 3500년이라는 장구한 시간 동안 9번의 흥망성쇠를 겪으며 발전해온 거대한 도심 유적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각 시대마다 다른 건축 양식, 다른 생활 방식, 그리고 다른 문화가 고스란히 유물로 남아있었던 겁니다. 마치 오래된 나무의 나이테처럼 트로이의 지층 하나하나는 각기 다른 삶의 흔적을 보여주고 있었죠. 슐리만이 그토록 갈망했던 트로이 전쟁의 트로이는 이 9개 층 중 단지 한 층에 불과했으니 그가 얼마나 많은 역사를 놓쳤는지 짐작할 수 있을까요? 후대 고고학자들은 이 복잡한 지층들을 마치 고대의 퍼즐을 맞추듯이 정밀하게 분석했습니다. 그들은 흙먼지 속에서 발견된 작은 도기 조각 하나, 벽돌 파편 하나까지도 놓치지 않고 꼼꼼히 기록하고 분류했죠. 이러한 과정을 통해 트로이의 다채로운 역사가 비로소 온전히 재구성될 수 있었습니다. 트로이 유적의 전체 모습을 항공사진으로 조망하면 마치 여러 시대의 건축물들이 거대한 모자이크처럼 어우러진 장관을 연출합니다. 이는 슐리만이 보지 못했던 혹은 보려 하지 않았던 트로이의 진정한 위용이자 인류 역사의 놀라운 한 단면을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이었죠. 이처럼 트로이는 한 개인의 열정만으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수천 년의 시간을 품은 거대한 유산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결국 슐리만은 트로이로 향하는 문을 열어준 개척자였지만 그 문 뒤에 숨겨진 진실은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광대하고 복잡했습니다. 때로는 불편한 질문을 던지기도 했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어떤 신화보다도 위대한 진짜 역사의 얼굴을 드러냈죠. 그의 발견은 고고학이라는 새로운 학문의 여명을 알리는 중요한 순간이었지만 동시에 지식에 대한 탐욕과 영웅이 되고자 하는 인간의 욕망, 그리고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화유산의 파괴가 어떻게 교차하는지 냉정하게 보여주는 단면이기도 합니다. 진정한 트로이는 한 개인의 열정이나 단일한 시대의 이야기에 갇힐 수 없는 수천 년에 걸쳐 인류가 쌓아 올린 거대한 유산이라는 것을요. 슐리만의 트로이 이야기는 단지 과거의 고고학적 논란에 그치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고 문화유산을 어떤 태도로 탐구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죠.
영웅의 신화 뒤에 가려진 진실을 찾아가는 여정은 때로는 불편하고 고통스러울지라도 우리가 반드시 마주해야 할 지적인 용기이자 시대적 책임일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시선으로 과거를 바라보고 어떤 역사를 다음 세대에 기록해 나가야 할까요? 이 물음은 여전히 우리 모두에게 깊은 울림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